아직 시작은 안 하신 거죠? 네. 준비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. 예. 그래. 경비에 뭐 어느 정도나 지금? 지금 현재는 아직 뭐 시작 단계이고요. 계속 어쨌든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겠냐. 근데 그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. 그 소셜이라고 하는 공간이.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에 계신 분이, 미국에 계신 분이 뭐 비록 적지만 이것도 가능하냐.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1,000만 원씩 이렇게 내는 분보다 난 10,000원씩 내는 1,000명이 더 중요하다. 거기에는 마음이 같이 실리기 그렇죠. 때문에. 그렇죠. 네,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. 네. 페이스북에 통장 사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. 네, 사실은 뭐 얼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두렵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냥 뭐 한 방에 간다는 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요즘에 하도 맑아서. 네네.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통장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노출시키고 마지막 끝나는 그 시점에는 그걸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또 자원봉사가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너무 소중하네요. 그 온라인 경매하는 방법 아까 조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느 한 일정 시간에 딱 마감일을 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전시회와 온라인 경매화를 이렇게 믹스해가면서 어떤 방법들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전시하는 경우는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조직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운영자들 중에는 한 분은 이제 파워 블로거가 계시고, 그 펠코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. 네네. 그리고 한 분은 또 마케팅 전문가가 계시고 온라인 마케팅에서 거의 1위 하시는 분이야. 대학 동기이기도 한데, 그리고 한 분은 디자이너가 또 계시고, 그리고 나머지는 작가들이에요. 저를 비롯해서.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 각자의 생업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자주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온라인 상에다가 별도의 운영자 방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수시로 토론하고 어떤 토론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때마다 그냥 반응을 합니다. 온라인이지만 경매장 사실 경매장의 그 긴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막 올라가는 거. 온라인 경매장에서도 그런 긴장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?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12월 말, 그러니까 2011년 12월 말에 경매가 완료되는 그런 몇 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. 그 시점, 마지막 시점 12시에 종료를 주로 했는데 대부분 올빼미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시에 이렇게 했는데 2분 전에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. 와. 그러니까 아무튼 그보다 단 1원이라도 올리면은 뭐 분명히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요. 그랬더니만 그분 좀 전에 샀던 그분이 사실은 경매 전문가였어요.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경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. 다른 경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5분 안에 누가 배팅을 하면 자동 연장이 된대요. 자동 연장이 된대요. 연장은 뭐 5분이든 10분이든. 그렇죠. 왜냐하면 정말로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경매 주는 물건을 거군요. 정말로 갖고 싶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얌체같이 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웃기는 거는 그분이 그걸 가르쳐주면은 자기는 더 비싸게라도 사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그분이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제가 워낙 모른다는 걸 아니까 경매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작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막 코치도 해주시고요.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. 참. 서로 이제 경매하는 중간에도 그렇고 전시했을 때도 그렇고 댓글로 서로 격려해 주시는 일들도 자주 있으시다면서요. 아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특별하게 좀 다르게 느끼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였어요. 뭐 그 작가가 자기 거를 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뭐 신문 기사 또는 전시했던 내용 또는 뭐 인터뷰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댓글로 계속 붙여줬던 거예요. 그러니까 댓글로 붙인과 동시에 이 그룹 성격상 글이 꼭대기로 올라가요. 그러니까 댓글로 붙여주면은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그 댓글에 소개가 되니까 그냥 본인 자기 자랑을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 쑥스럽지만 뭐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
붙여주니까 작가들로서는 막 너무 행복해하시죠. 고맙다 막 그러면서. 다른 경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작품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냥. 그 작가가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.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 작가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분이군요라는 거에 그 작품이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네. 작가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의 작품에 반응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희열일까요? 그럼요. 그거는 아마 뭐 가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렇죠. 예. 아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설교 끝나고 아멘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신나죠. 고맙습니다. 그럼 박수 쳐주면 신나죠. 그렇죠. 예.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작가들이 사실은 반응이 없는 거 정말 좀 그럼요. 포기하고 싶죠.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는가. 뭐 돈이나 안 들면 모르지만 물감, 캔버스 또는 뭐 조각 재료들. 보다 그 열정, 그 쏟은 열정에 대한 아무도 인정이 없을 때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.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. 내 걸 좋아해 준다면, 정말 좋아해 준다면 나는 그냥이라도 주고 싶다. 네, 그런 어떤 순수함들이 있는 작가들은 사실은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. 정말요. 아니요. 마크 트웨인인 그 소설가가 네네. 그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. 네. 나는 칭찬 한마디 들으면 1년을 기분 좋게 살 자신이 있다고. 그렇죠. 네네네. 그럼 페이스북 미술품 경매 이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? 사실 정확한 명수를 세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번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얼굴들을 중복 안 되게 제가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봤어요. 네. 그 사진이 조그맣지만 이 얼굴이 이렇게 쭉 모인 것들을 보니까 제가 어디에서 멈췄냐면 한 8, 90명 정도에서 멈췄어요. 그게 한 1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가늠이 안 되는군요. 됩니다. 왜냐하면 계속 올리는 분도 있고 어쩌다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올리는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. 사람을 살리는 아주 감동적인 경매도 이루어졌다고요. 정말 작가들이 대부분 가난하잖아요. 30년간 기자 생활도 하시면서 사진과 회화를 같이 하시는 아주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이번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 전 개인전을 합니다. 황문성 작가님이라고 정말 사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말 주목받을 만한 작가입니다. 그분이 자기 개인전에 온 어떤 팬인데 그분이 1월 달에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. 자기 팬이니까 얼마나 어쨌든 애틋했겠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다가 250만 원 되는 그 작품을 정말 원목 액자에 기가 막힌 그런 작품을 올려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금액의 전액 재료비를 빼고 전액을 그 친구에게 보내고 싶다. 근데 그거를 패미경이 좀 대신 전해달라. 그랬더니만 이게 사실은 이제 댓글이 막 시인들 뭐 해가지고 그게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내놓은 것 자체가 전부를 내놓은 것 자체가 그냥 감동이 되니까 댓글이 막 계속 달린 거야. 근데 어느 날 어느 일본인 사업가가 제게 쪽지가 딱 날라오는데 제가 사실은 개인 신상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그 작품을 대신 경매를 해줄 수 없겠냐. 이렇게 온 거예요. 230만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를 내가 30만 원 더 보태가지고 250만 원 그냥 그걸 구매를 하겠다. 거기서 경매가 이루어진 거예요. 그리고 돈이 입금이 된 거예요. 그대로 1원도 안 빼고 그대로 그 환자에게 전해졌고 아마 그 환자는 또 재료비를 아마 저기한테 보내주신 거예요. 작가님한테.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이 뭐 또 언론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어느 또 조각가가 그럼 나도 좀 내놓겠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150만 원 되는 그런 작품을 대전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 대표님이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도 좀 그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계속 지켜본만 보고 있었다 그동안.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행복하다. 너무 보기 좋고 나도 좀 구매를 하겠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구매가 일어나요. 뭐 그런 일들이 아주 막 계속 사실은 그렇게 아픔을 서로 감싸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술품 경매 이런 용어로 이제 접하는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정치 문제란지 경제 이쪽에 조금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데 네네. 이쪽에는 정말 이렇게 생명과 사랑과 나눔과 이런 따뜻한 소식들이 전해지니까
이쪽이 진짜 예술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도 아름다운 것 하시더라고요. 같아요. 네. 이게 교회다.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. 근데 지금 이 모습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참 실제로 거기서 사이버 신방도 하신다면서요? 실제로 그 믿는 친구들하고 이제 직접 다이렉트 연결이 되잖아요. 이렇게.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이분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. 기도 좀 해주시라. 그래서 그분의 주소를 이렇게 이제 붙여드린다고 쪽지로 날려드리면 그분의 형편을 보면 알죠. 너무너무 불우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정말 조울증, 뭐 우울증, 막 다 막 복합적인 그런 친구들도 있고 가서 위로해주고 모른 척하고 가서 정말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을 박수 쳐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리고 치유까지도 그냥 네네. 영적 치유, 네. 육신적인 치유. 손가락 기도도 한다. 손가락 예. 기도가 뭐예요? 뭐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. 전화기도 네. 네, 못하지만 때로는 막 감정이 복받쳐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또 전달이 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. 네.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그냥 그 안에 채팅을 본다 한다 그러잖아요.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. 제가 손가락 기도를 할 겁니다. 뭔지 모르시겠죠? 네. 일단 가만히 계시면 알아요.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친구를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. 댓글 달지 말라니까 댓글 안 달 거 아니야. 네. 그렇게 쓰면서 뭐 때로는 저도 막 울컥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는 모양이에요. 댓글 달지 말라니까 댓글 안 달더라고요. 근데 끝날 때까지. 그냥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이렇게 손가락 기도를 손가락 했어요. 기도 정말 말이 네, 너무 그렇구나. 나는 손가락을 멋지네요. 어떻게 찌르는 건가요? 그러게요. 저는 이렇게 열 손가락으로. 링크에서 특별히 뭐 찬양도 하시고 뭐 시키지 않아도 막 합니다. 막 예. 교회에서 어떻게 크고 작은 뭐 조금 뭐 이런 집회 같은데 이런 데 있으면은 뭐 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막 올려요. 네. 네,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그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뭐 때로는 뭐 은혜 받았다고 뭐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러기도 하시고 그래요. 그렇군요. 자, 그중에 한 곡 좀 이 시간 네.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타를 갖고 오셨어요. 네, 하겠습니다. 사용하지 않으셔요.